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사랑 이대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급성 림프모그백혈병에서 사용하는 항암제의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항암제의 종류가 워낙 많아서 이 항암제를 크게 세포독성 항암제 두 편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표적치료제 한 편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항암제는 급성 림프모그백혈병에서는 흔히 사용되는 항암제들이고, 따라서 어떤 종류의 치료를 받더라도 대개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특정한 치료법을 따르는 분들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두 다 참고하실 수 있는 내용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 칼라라는 프로토콜에 사용되는 관해 유도요법에 적용되는 그런 약제들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빈크리스틴이라는 약입니다. 이 빈크리스틴은 대표적으로 신경독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경에는 운동신경도 있고요, 감각을 느끼는 감각신경, 그리고 자율신경계라고 해서 장의 움직임을 조절하고 땀 분비를 촉진시키는 여러 가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그런 운동계통 신경이 있습니다. 그런 신경에 여러 가지 독성을 미치게 되는데, 특히 감각신경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은 손과 발이 저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손발 저림에 대해서는 가바펜틴이라는 약이나 또 이제 리리카라는 약도 있는데, 이런 종류의 약제들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리리카는 프레가발린의 상품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제들을 사용을 해서 신경독성이 온 것으로 인한 손발 저림을 조절하기도 하고, 각종 열치료나 파라핀 치료 같은 물리치료를 통해서 조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신경독성이 워낙 심할 때는 이 빈크리스틴이라는 약을 조절을 해서 양을 줄여서 투여하기도 합니다. 아까 그 신경계통 중에서 자율신경계에도 같이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율신경이 조절하는 것 중에 우리 몸의 장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게 있습니다. 이 장의 움직임도 영향을 받으면서 장이 마비가 오고 배가 아프고 복통이 생기면서 음식 먹으면은 자꾸 토하는 그런 증상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증상이 왔을 때는 빈크리스틴에 의해서 자율신경계통에 영향이 오게 돼서 장마비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금식을 하거나 약을 투여하거나, 또는 이런 빈크리스틴 같은 약을 조절을 해서 장마비가 저절로 풀릴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빈크리스틴도 이 베지칸트라고 앞서 설명을 드렸던 약의 일종인데요, 이 베지칸트라는 약은 혈관 바깥으로 새서 피부나 그 옆에 있는 조직으로 약이 새나가게 되면은 이 피부와 조직이 썩는 괴사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이러한 주사들을 히크만 카테타로 주입하는 이유도 그렇고, 만에 하나 이런 식으로 피부로 바깥으로 샜을 때는 각 약제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이러한 괴사를 최대한 예방하는 방법으로 조절을 하게 됩니다. 도노르비신은 보통 색깔이 빨간색이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안스라사이클린이라는 약제의 일종입니다. 이 안스라사이클린이라는 약제는 대부분 심장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심장독성은 특히 어떤 분한테 잘 생기냐면은 나이가 많으신 분이라든지 심장 기능이 원래 좋지 않았던 분이라든지, 또 이런 안스라사이클린을 고용량으로 반복해서 투여하는 분들에게 생기게 됩니다. 특히 이 안스라사이클린의 심장독성은 약제가 누적해서 들어간 용량에 따라서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안스라사이클린을 쓸 때는 약제의 용량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어느 일정 상한선 이상이 들어가지 않게끔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거는 여러분의 담당 선생님, 담당 교수님들께서 알아서 잘 해주실 겁니다. 심장 독성이 있으면 결국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심부전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숨이 차거나
호흡곤란이 생기거나 이런 현상이 같이 생기게 되죠. 도노르비신과 같은 안스라사이클린은 또 이 탈모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원인 중에 이 도노르비신, 안스라사이클린이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이 구역질이나 구토와 같은 것도 가장 많이 유발하는 약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탈모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급성백혈병의 탈모 관리에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구역질이나 구토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리고 구토 방지를 충분히 투여를 하고 너무 토해서 힘들 때는 식사를 되도록 양을 줄이거나 아니면 차갑고 냄새가 덜 나는 음식을 드시는 게 더 유리하고요. 그래도 토한다 그럴 때는 과일 통조림이라든지 조금 환자분이 평소에 즐겨 먹던 그런 음식들을 드시고 너무 심해서 못 먹을 경우는 아예 금식을 하고 영양수액이나 링겔을 다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도노르비신도 역시 메즈칸트이기 때문에 피부 괴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L-아스파라기네즈라는 약은요, 아주 재미있는 약인데요. 우리 몸에서는 여러 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중에서 아스파라긴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이 아스파라긴은 특히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의 백혈병 세포에 있어서는 생존에 꼭 필요한 아미노산입니다.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 세포가 이 아스파라긴을 직접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아스파라긴이 없으면 굶어 죽게 됩니다. 이 L-아스파라기네즈는 일종의 단백질 효소로서 이 효소가 투여되면은 우리 몸에 있는 아스파라긴이라는 이 필수 아미노산이 분해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 세포를 굶겨 죽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용한 약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투여되면은 단백질에 대한 면역 반응이 생기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알레르기 반응은 가볍게는 피부에서 이 발진이 생기거나 가려움증 정도에서 끝날 수도 있지만 아주 심한 경우에는 아나필락시스라고 해서 쇼크까지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 아나필락시스에 대한 충분한 예방을 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이제 대체 품목으로 어위나제라는 약이 있는데 이런 약제를 대신 사용을 해서 방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L-아스파라기네즈는 췌장염을 일으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투여를 할 때는 반드시 췌장염에 관련된 검사들을 같이 하면서 투여를 해야 되고 췌장염 증상인 복통이 있거나 구역질이 있거나 메스꺼움이 있을 때도 이 췌장염이 아닌지 의심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프레드니존이라는 약은 이거는 이제 스테로이드 호르몬 약인데요. 이런 림프구성 혈액암 계통의 세포들은 전부 이런 스테로이드가 투여되면은 세포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저절로 사멸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는 림프구성 혈액암에 있어서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약제 중에 하나인데 이게 호르몬이다 보니까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데 대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이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먹거나 주사로 맞으면 혈당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요. 또 이 약 자체가 수분을 끌어당기게 만들어서 몸이 붓기도 하고 식욕이 좋아지기도 하고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서 체중이 늘게 만드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사용했을 때는 면역 억제가 되는 부작용도 있는데 대부분 이런 치료용제로 사용할 때는 비록 고농도긴 하지만 단기간 동안 사용하기 때문에 대개 이런 부작용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의 전반적인 부작용은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골수 억제인데요. 골수 억제는 결국 빨리 자라는 혈액세포에 항암제가 들어가면서 혈액세포의 엄마세포인 조혈모세포를 공격해서 조혈모세포가 피를 만드는 과정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백혈구가 떨어지고 적혈구가 떨어지고 혈소판이 떨어지면서 수치가 떨어지고 백혈구가 떨어지는 것 때문에 면역 기능이 저하가 되면서 여러 가지 균 감염이 잘 생기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또 혈소판이 떨어지니까 출혈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처법들은 백혈구를 올리는 약을 쓰거나 백혈구가 낮은 상태에서 열이 난다든지 이런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 빨리 혈액 검사를 하고 이런 균을
제거하기 위한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혈소판이나 적혈구는 모자랄 때는 수혈을 계속 진행해야 되고요. 대부분의 항암제가 그렇지만 이 구역질 구토는 대부분 따라오는 그런 증상이고요. 또 빨리 자라는 세포를 공격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항암제를 쓰게 되면은 이렇게 입 그리고 소화기 계통에 점막을 싸고 있는 세포들이 후두둑 떨어져 나가면서 이런 점막염이 생기는데 입이 헐거나 설사를 하거나 복통이 있는 그런 증상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의 항암제의 부작용, 그 첫 번째로 빈크리스틴은 신경독성, 장마비, 피부괴사가 대표적인 부작용이다. 도노르비신과 같은 안스라사이클린은 심장독성이 있고 탈모를 유발할 수 있으며 구역질, 구토, 피부가 괴사되는 부작용이 있다. L-아스파라기네즈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고 그 중에서 아주 심할 때는 혈압이 떨어지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아나필락시스까지 올 수 있다. 그리고 췌장염이 대표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다. 프레드니졸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 약제를 투여하면은 혈당이 올라갈 수 있고 몸이 붓기도 하고 장기간 썼을 때는 면역 억제가 되는 부작용이 있고, 이런 항암제들이 대표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인 골수 억제에 의해서 백혈구가 떨어지면서 열이 나거나 감염이 생기기 쉽고 적혈구나 혈소판이 떨어지니까 수혈을 계속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구역질이나 구토가 유발될 수 있고, 또 입이나 항문, 소화기 계통에 점막세포가 손상되면서 입이 헐고 설사를 하는 점막염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치료받으시는 저희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